이번에는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삼국사기 제23권 백제본기 제1. 잠들며 아빠와 함께 읽는 삼국사기 시조 온조왕이에요.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 아버지는 추모 또는 주몽이라고 한다. 아빠, 주몽은 주몽이 뭐야? 온조왕의 아버지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주몽 또는 추모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또 축복인 줄 알았어. 주몽은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졸본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부여왕의 뒤를 이어 주몽이 임금님의 자리를 이었다. 주몽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마지가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이다. 그런데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찾아와서 주몽이 그를 태자로 삼았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오간, 마려, 사람 이름이야 등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떠나는데 이를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드디어 한 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거처를 정하려고 하자 10명의 신하가 말하였다. 이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둘러 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니 얻기 어려운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류는 이를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기원전 18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편안치 않으므로 위례성으로 와서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는 후회하였다.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돌아왔다. 온조가 처음 올 때 백성이 즐겨 따라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온조의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그 성씨를 부여로 하였다. 백제건국설화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앞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태는 북부의 왕 헤브루의 소손이고 어머니 소손호는 졸본 사람 연타바라의 딸이다. 소손호가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였다. 우태가 떠나자 졸본에서 소손호와 아들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후 주몽이 부여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전한 건소 2년 기원전 37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달아나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소손호를 왕비로 삼았다. 나라를 세우는데 소손호의 내조가 많았기에 주몽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비류와 온조를 자신의 친자들처럼
대하였다. 주몽이 부여했을 때 예시와의 아들 사이에서 낳은 유류가 오자 이 유류를 태자로 삼아 그 임금님의 자리를 잇게 하였다. 그러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였다. 처음에 대왕께서, 즉 이것은 주몽, 이곳으로 도망하여 왔을 때 어머니는 집안의 전 재산을 내놓아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이 많았다.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라는 유리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 남아 답답하게 지내기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찾아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와 대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사와 수서 모두에서 동명의 수서라고? 자, 기차역 수서? 북사와 수서라는 역사책이 있어. 기차역이 아니라 북사는 갑자기 잠깐 북사가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남북조 시대에 그 북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고, 수서는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고구려 봉기쯤에 수양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거기 있는 수서를 말하는 거야. 수나라의 역사책, 그 수나라가 있고 그 수나라의 역사책을 말하는 거야. 이 북사와 수서 두 책의 모두에는 동명의 후손 구태가 있는데 어질고 신의가 있다.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의 나라를 세우는데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그의 딸을 아내로 주어 드디어 동쪽 나라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즉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을 포함한 고려의 대신 그 학자들도 저게 어떤 것이 백제의 건국 설화로서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 자, 이제 온조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야. 온조왕의 첫 번째 해, 온조 임금님의 첫 번째 해, 기원전 18년 여름 5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임금님 두 번째 해, 기원전 17년 봄 정월,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고 용맹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무기를 수선하고 양식을 비축하여 방어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임금은 족부 을음이 지혜와 담력이 있다 하여 우보의 직을 제수하고 병사의 일을 맡겼다. 즉 군사의 일을 맡긴 거야.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16년 가을 9월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하였다. 임금이 날쌘 병사를 이끌고 긴급히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살아 돌아간 적병은 열에 한둘이었다. 겨울 10월 같은 해 우레가 치고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전 15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들었고 전염병이 돌았다. 그리고 가을 8월 사신을 낭낭히 보내어 우위를 다졌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기원전 14년 겨울 10월 북쪽 국경을 두루 돌아보고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사냥을 하여 실록을 잡았다.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기원전 13년 가을 7월 금음 신미일의 일식이 있었다. 어느 역사책이든과 상관없이 이 일식이라는 천체의 현상은 금음 아니면 초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야. 거기다 여기는 60간지에 해당하는 그 1까지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어. 임금님 8번째 해 기원전 11년 봄 2월 말갈굴 삼천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포위하니 임금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적병이 군량미가 떨어져 돌아가므로 임금이 날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대부현에서 크게 싸워 사로잡은 자가 500여 명이 되었다. 가을 7월 마수성을 샀고 병산책을 세웠다. 그러자 낙랑태수가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지난날 서로 사신을 보내고 우호를 맺어 한 집안처럼 지냈는데 이제 우리 땅 가까이에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니 혹 우리 국토를 야금야금 차지하려는 계책이 아닌가. 만일 지금까지 우호를 생각하여 성을 헐고 목책을 부순다면 의심할 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한번 싸워 승부를 내겠다. 임금이 답하여 말하였다. 요새를 만들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일이다. 어찌 이 일로 우호관계에 있어 변함이 있겠는가? 당연히 태수가 의심할 일이 아니다. 만약 태수가 강함을 믿고 군대를 일으킨다면 우리도 대비책이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낙랑과 백제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임금님 10번째 해 기원전 9년 가을 9월 임금이 사냥을 나가 실록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해 겨울 10월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하였고 이에 임금이 병사 200명을 보내 곤미천 근처에서 싸우게 했으나 우리의 병사가 패하여 청목산에 의거하여 지키고 있었다. 임금이 정예의 기병을 거느리고 봉현으로 나아가 구원하니 첩병이 보고 올라갔다. 임금님 11번째 해 기원전 8년 여름 4월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의 목책을 습격하여 부순 뒤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 독산과 구천에 2개의 목책을 설치하여 낙랑의 통로를 막았다. 임금님 13번째 해 기원전 6년 봄 2월 서울에 한 늙은 할미가 남자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여름 5월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국경을 침범한으로 편한 날이 없다. 하물 요즘 요상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형세가 불안하여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시하여 한강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매우 비옥하였다. 그곳에 도읍을 옮겨 오랫동안 편안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가을 7월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의 민가를 옮겼다. 8월에는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도읍으로 옮길 것을 알렸다. 그리고 드디어 경계를 그어 국경을 정하였으니 북쪽으로는 폐하, 남쪽으로는 웅천, 서쪽으로는 대해,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9월 성과 궁궐을 쌓았다. 임금님 14번째 해 기원전 5년 봄정월 도읍을 옮겼다. 임금이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월 임금이 불악을 순시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농사를 권장하였다. 가을 7월 백성의 서부에 성을 쌓고 한 성의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임금님 15번째 기원전 4년 봄정월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소박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 임금님 17번째 해 기원전 2년 봄 낭랑이 침범해서 위례성에 불을 불질렀다. 여름 4월 사당을 세우고 국모에게 제사를 지냈다. 임금님 18번째 해 임금님 18번째 해 기원전 1년이야. 겨울 10월 말갈이 습격하여 임금이 병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웠다. 주장 소무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내고 나머지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 임금님 11번 그리고 같은 해 11월 임금은 낭랑의 우두산성을 공격하려고 구곡에 이르렀는데 폭설, 눈이 많이 내려서 돌아왔다.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2년 봄 2월 임금이 큰 제단을 설치하고 몸소 마음 하늘과 땅에 지사를 지냈더니 기이한 새 5마리가 날아왔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4년이에요. 가을 8월 석두와 고목의 2개의 성을 쌓았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임금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여기서 기병 말탄 기병이야. 말을 타고 다니고 부현의 동쪽에서 사냥을 하다 말갈의 적병을 만났다. 한 번의 싸움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사로잡아 장수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6년 가을 7월 임금이 웅천에 묵책을 세우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책망하여 말하여되 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곳이 없어 내가 동북의 100리 땅을 내주어 편안케 살게 하였다. 이는 내가 왕을 후하게 대접한 것이니 왕은 마땅히 보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빠, 응? 마땅히 뭐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왕, 즉 온조왕이 있는데 온조왕이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땅이 없었어. 그래서 마한왕이 온조 임금님에게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라고 땅을 줬는데 그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보답. 그러니까 온조 임금님이 마한왕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너는 마땅히 보답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비되고 백성들이 모여드니 스스로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성을 크게 쌓아 우리 땅, 즉 마한 왕의 땅을 거꾸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왔다기보다는 마한 임금님의 땅을 이제 빼앗으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침범하려 하는데 이것이 어찌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한 온조 임금님이 부끄러워 마침내 묵책을 헐어버렸다. 임금님 25번째 해 서기 7년 봄 2월 왕궁의 우물이 갑자기 넘쳤다.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는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이렇게 어떤 태어난 아빠, 몸이 2개였다고? 간혹 이런 생물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주 희귀한 일이다 보니 이런 역사책에 나오게 되고, 근데 보통 이런 역사책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건 안 좋은 일이 이어질 거거나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써요. 그래서 이어서 일관이란 뭐냐면 하늘의 움직임이나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요소로 치면 사실은 천체를 보는 천체학자들인데 옛날에는 하늘의 움직임이 그 하느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관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일관이 말하였다. 자, 우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이 크게 일어날 징조이고,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 즉 온조 임금님이 이웃나라를 합병할 징조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자 임금이 이를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진한과 마한을 합병할 마음을 가졌다. 자, 이걸 보면 백제는 진한과 마한의 이웃한 나라인 걸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나중에 백제밖에 안 남으니까 진한과 마한을 병합했겠지, 합쳤을 거야. 아빠, 근데 아까 전에 몸이 2개였다는 거, 책에 있는데
수수께끼가 있거든. 그거 정답이 우왕외왕이야.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을 우왕좌왕 아니야? 우왕좌왕을 말하는 거야? 우왕 아니었어? 알았어. 한번 확인해 볼게, 아빠가. 자, 다음 임금님 26번째 해 서기 8년 가을 7월이야. 임금이 말했어. 온조 임금님이 말씀하였어. 자,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오래갈 수 없으리라. 혹시 다른 나라에게 병함되면 순망치한 어려운 말이네. 이 말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다라는 뜻으로 춘추 시대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여러 개 있는데 나를 싸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또 다른 그 나라와 직접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이 나라가 나와 이웃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니 그런 격이 될 것이니 뉘우쳐도 소용없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마한을 손에 넣어 후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 자, 이 말은 백제 주위에 최소한 마한과 진한은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한 그 주위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을 거라는 거고, 그런데 마한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 마한을 치려고 하는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 겨울 10월 같은 해야 임금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과 금현 두 개의 성은 항복하지 않았다. 마한은 무너졌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쳐지는 못한 것 같아. 그만큼 마한은 비록 약해졌지만 꽤나 크고 강했던 나라인 것 같아. 그러나 그 다음 해 임금님 27번째 서기 9년 여름 4월에 결국 아까 항복하지 않았던 마한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을 했고 그 백성을 한산의 북쪽으로 옮겼어. 이것으로 마한은 드디어 멸망한 거야. 가을 7월 같은 해 대두산성을 쌓았어.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10년 봄 2월 맏아들 다루를 태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무 즉 군사와 관련된 일을 맡겼어. 맏아들인 다루 왕자에게 맡긴 거지. 그리고 여름 4월 서리가 내려 보리를 상하게 했어. 다른 삼국사기의 신라봉기나 고구려와 봉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김부식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자들의 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리가 상하게 됐다든지 서리가 내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일들은 다른 아주 순수하게 삼국사기에 고유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임금님 31번째 해 서기 13년 봄 정월이야. 자, 이제 나라가 많이 컸어. 나라의 민가를 남부와 북부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야. 그리고 같은 해 여름 4월 우박이 떨어졌대.
5월에 지진이 아빠. 우박이라고? 응, 우박. 우리 저번에 봤지? 굉장히 굵은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건데 겨울에 그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덜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여름 4월이면 초여름이거든. 결코 춥지 않은데 우박이 떨어진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어놨고, 근데 문제는 이런 우박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통 적어놓게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현대에도 우박은 간혹 이런 여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표시하는 거야. 자, 우박도 떨어졌는데 그 다음 5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6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15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작년에는 우박 지진이었는데 올해는 봄과 여름을 크게 가물었대. 땅이 말랐겠지. 농작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 백성이 매우 배고프게 되었대. 또한 그러자 도적이 일어났고, 그러니 임금이 이를 어루만져 안정시켰대. 자, 나라가 더 큰 것인지 가을 8월에는 동서의 2부를 더 설치했어. 자, 나라의 민가를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16년 겨울 10월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자, 마한은 망했지만 마한에서 장수가 있었던 거야. 우곡성에 운거하여 배반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친히 병사를 5천 거느리고 가서 친히 주군은 스스로 죄를 벌하였다. 자, 임금님 36번째 서기 18년이야. 가을 7월 탕정성. 자, 이것도 땅에 있는 그 높은 성을 말하는 거야. 쌓고 대두성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대. 따라서 탕정성은 대두성과 가까이 있었겠지. 그리고 8월에 원산과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19년 봄 3월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여기에 맞았대. 많이 아팠겠지. 그리고 여름 4월 가뭄이 들었는데 6월이 들어서야 비가 왔대. 자, 우박 떨어지고 뭐 하면 가물고 하면 백성들이 힘들어. 자, 한수의 동북 마을에 흉년이 들어 민가 1천여호가 고구려로 도망가니 폐수와 대수 사이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자, 이거 봐. 고구려로 도망갔지. 그럼 백제는 고구려와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폐수와 대수라는 강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한수의 동북 쪽이지. 그러니까 한수, 그리고 폐수 또는 대수, 뭐 이렇게 세 개의 강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임금님 38번째 해 서기 20년 임금이 두루 돌아보고 백성을 위로하였다. 계속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위로해야겠지. 동쪽으로는 주양, 북쪽으로는 폐하를 거쳐 50일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달 3월에는
사자를 보내어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급하지 않은 이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모두 금지하였다. 겨울 10월 임금이 큰 제단을 쌓고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임금님 40번째 서기 22년 가을 9월에는 말갈이 술천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겨울 11월에 말갈이 또 부현성을 습격하였다. 그리고는 노략질을 막 훔쳐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날쌘 기병 200을 에게 이를 즉 말갈을 막아서 물리치도록 하였다. 임금님 41번째 해 서기 23년이야. 봄 정월 우보을 움을 이어 북부의 해루를 우보로 삼았다. 해루는 본래 부여 사람인데 지식이 많고 나이는 70세가 넘었는데도 기력이 변함이 없으므로 등용하였대. 자, 이 우보 해루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라는 말을 봐서 지금 온조왕 41번째잖아. 온조왕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사람이지. 근데 부여 사람이야. 다음 달 2월 한수 동북쪽에 여러 부락에서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의 성을 수리하였대. 임금님 43번째 해 서기 25년 가을 8월 임금이 아산의 언덕에서 5일간 사냥하였대. 9월에는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여들었는데 일자가 말하였대. 기러기는 백성을 상징하니 장차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귀순해 올 일이 있을 듯합니다 라고 했어. 온조왕 때 나라가 계속해서 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 그리고 겨울 10월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가족이 부양에 이르러 귀순을 청하니 임금이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편히 살게 하였다. 자, 이 사람들의 귀순이 아마도 일자가 말했던 그 귀순인 것 같아. 임금님 45번째 해 서기로는 27년이야.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초목이 말랐대. 그리고 겨울 10월에 지지지 일어나 민가가 무너졌고 다음 해 임금님 46번째 해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다음 임금님은 다루 임금님이에요. 다루 임금님은 온조 임금님의 맏아들이다. 도량이 넓고 뾰족하여 위엄이 있었다. 온조 임금님 28번째 해 이것은 서기 10년에 해당하며 이때 태자가 되어 임금님 46번째 해 온조 임금님을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29년 봄정월 임금이 시조 동명의 왕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다음 달 또한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30년 겨울 10월 동부의 흘우가 사람 이름이야. 마수산 서쪽에서 말갈과 싸움에 이겨 적병을 많이 사로잡았어. 그러자 임금이 기뻐하며 흐루에게 말 10필과 벼 500섬을 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임금님 그래 그 다음 해 4년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31년 가을 8월 고목성에 고누가 말괄과 그에 싸워 이기고 200여 명과 200여 명과 싸워 이긴 거래. 임금님 9번째 해 임금이 횡하가 아래서 사냥을 하였는데 2마리의 사슴을 연달아 맞췄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였대.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33년 봄 정월 마다들 기루를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이런 일이 많았지. 다른 신라봉기와 고구려봉기에도 태자를 세우든가 왕이 서면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면 죄수들을 많이 사면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 달 2월 남쪽의 주와 군의 명을 내려 처음으로 벼 심을 논을 만들게 하였다. 그럼 이전의 벼는 뭘까? 그럼 밭에 심었던 벼야. 물론 그전에도 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처음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선 이때 논을 만들었던 것 같아.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34년 봄 2월 우보 헤루가를 이어 동부의 흘우를 우보로 삼았대. 자, 여름 4월에 동쪽 지방에 붉은 기운이 나타났어. 동쪽은 원래 청룡, 즉 푸른 기운이 있는데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데 좀 이상하지? 붉은 기운은 남주작이라 하여 남쪽에 나타나는 기운이거든. 동쪽은 좌청룡이라 하여 푸른 기운이 나타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 그런 기운이 나타나서. 그리고 가을 9월에 같은 해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백성들의 집을 불태웠대. 그 다음 달인 겨울 10월에 말갈이 또 병산의 목책을 습격했대.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37년이야. 겨울 10월에 후보인 흘루를 좌보로 삼고 북부의 쥐내를 우보로 삼았대. 11월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레소리같이 컸어.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38년 가을에 곡식이 여물지 않자 백성에게 술 빚는 것을 금지하였다. 곡식이 여물지 않으면 그 전에 술 빚는 것은 술은 곡식으로 빚거든. 그래서 곡식이 모자라면 술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게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 이후란 건 삼국사기뿐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야.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10월에 임금이 동부와 서부를 두루 돌아보고 백성을 위로하고 가난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각 한 사람당 곡식을 2섬씩 나누어 줬대.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48년 봄 2월 궁궐에 큰 회나무가 저절로 말랐다. 임금님 28번째 서기 5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자 죄수를 조사하여 죽을 죄도 용서해 주었다. 임금님 가을 8월 말갈이 북쪽의 부락을 침범하였다. 임금님 29번째 해 서기 56년 봄 2월 임금이 동부의 우곡성을 쌓도록 명하여 말갈을 방비하였다. 임금님 36번째 해 서기 63년 겨울 10월 임금은 낭자곡성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모임을 청하였으나 신라왕은 이를 듣지 않았다.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64년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병사를 옮겨 이번에는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신라가 기병 2천을 일으켰는데 이를 공격하여 폐주시켰다. 임금님 39번째 해 서기 66년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200명의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으나 얼마 후 다시 신라에 빼앗겼다. 임금님 43번째 해 서기 70년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하였다. 그리고 임금님 46번째 해 서기 73년 여름 5월 금음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아빠, 그는 뭐가 뭐야? 금음은 우리 달 있지, 달. 달이 약간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때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안 보이거든. 왜냐하면 사실 그때쯤 되면 달이 저 해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야. 아예. 그것을 금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금음은 기본적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이야. 그리고 무오일은 그 날짜를 세는 게 있어. 뭐 무오일 무슨 일, 뭐 여기 보면 무오일 다음은 뭐지? 그때의 옛날에 날짜는 세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날짜뿐 아니라 월, 그다음에 해, 그러니까 연. 지금 요번 이렇게 올해가 을사해잖아. 그렇게 그 날짜와 그 날짜 연월일을 세는 방법이 있고 그 순서대로 세는 방법인데 그때 그중 하나가 이 무오일이야. 자, 그 다음에 임금님 47번째 해 서기 74년 가을 8월 이번에도 또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했대. 그리고 임금님 48번째 해 서기 75년 겨울 10월
다시 와산성을 공격해 빼앗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금님 49번째 해 서기 76년 가을 9월 와산성이 다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님 40번째 해, 그러니까 50번째 해 서기 77년 가을 9월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임금님은 기루왕, 기루 임금님이에요. 기루왕은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뜻과 식견이 크고 넓어 조그마한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고, 다루왕 6년 서기 33년에 태자가 되었고, 다루왕 50년에 임금의 자리를 이었다.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85년 봄 정월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그리고 여름 4월 을사일에, 자, 여기서 또 을사일이라는 날이 나오지. 그래서 이 을사일에 객성 해성이 자미성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87년 가을 8월에 금음 을미일에 일식이 있었대. 자, 일식은 금음 아니면 초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야. 금음은 그 달의 마지막 날, 초하루는 그 달의 제일 첫 번째 날이지.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월이라는 걸 정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항상 딱 그렇게 그날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89년 13번째 해 서기 89년 여름 6월 지진으로 민가가 넘어지고 땅이 갈라져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90년 봄 3월 크게 가뭄이 들어 보리가 생산되지 못했대. 봄 3월인데 보리가 생산되지 못했어. 자, 이때 보리도 키웠나봐. 그리고 여름 6월에는 커다란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힐 정도였대.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92년 여름 6월 초하루 무술일에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93년 가을 8월 횡악산에 큰 돌 5개가 한꺼번에 굴러 떨어졌대. 그리고는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97년에 여름 4월에는 용 2마리가 한강에 나타났대.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99년 가을 8월 서리가 내려서 콩 농사를 망쳤고, 이때는 아까는 보리도 키우고 이번에는 콩도 키워. 그리고 겨울 10월 우박이 떨어졌어.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임금님 27번째 해 서기 103년 임금이 한산에서 사냥을 하다 실록을 잡았대. 실록이란 신비스러운 사슴,
말하는 거예요. 종종 삼국사기에는 실록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임금님 29번째 서기 105년 신라가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청하였어. 그리고 임금님 31번째 서기 107년 겨울 물이 얼지 않았대. 이 말은 그해 매우 따뜻했다는 거야. 그리고 임금님 32번째 해 서기 108년 봄과 여름에 가물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배가 고팠어. 그리고 그해 같은 해 가을 7월 말갈이 우곡성에 침범하여 민가를 노략질하고 돌아갔어. 임금님 35번째 해 서기 111년 봄 3월 지진이 일어났어. 같은 해 겨울 10월 지진이 일어났어. 그리고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113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서 예방하였고, 임금님 40번째 해 서기 116년 여름 4월에 황새가, 우리가 그 아는 황새가 도성의 문 위에 둥지를 틀었대. 이런 일도 매우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서에 적어 놓는 것 같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르겠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6월 폭우가 열흘이나 쏟아져 한강에 물이 넘쳐 민가가 무너지고 떠내려갔대.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피해가 컸다라는 거야. 그러자 그 다음 해 가을 7월 담당관에게 명하여 수해를 입은 전답을 보수토록 하였다라고 돼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지. 홍수가 나서 큰 피해가 있었더니 임금이 이를 고치도록 신경을 썼다라는 걸 역사서에 남겨놓은 거야. 임금님 49번째 해 서기 125년 말갈이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가 국서를 보내어 병사를 청하였다. 자, 임금님이 5명의 장군을 보내어 이를 구원했대. 임금님 52번째 해 서기 128년 겨울 10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임금님은 게르왕이에요. 게르왕은 기르왕의 아들이다. 성품이 공손하고 그 행동을 바르게 하였으며, 자, 기르왕의 제위 52년에 임금님의 자리를 잇게 되었대. 임금님 4번째 해 서기 131년 여름 4월 임금이 한 산에서 사냥을 했어. 그리고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132년 봄 2월 북한 산성을 쌓았대. 그리고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137년 가을 8월 경자일에 형옥성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화성 마르스야. 영어로 마르스라고 하는 그 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남두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행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 있다 보니 이렇게 다른 별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 그리고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155년 봄정월 금음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그리고 겨울 10월 신라의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탈로가 나서 도망쳐 왔어. 그러자 신라의 왕이 그를 보내어 길선을 돌려달라고 청했으나 임금이 보내지 않았어. 그러자 신라의 왕이 분노하여, 즉 화가 나요. 군대를 내어 쳐들어왔으나 모든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으니 신라군이 양식이 떨어져서 돌아갔대. 자, 이에 대해서 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을 포함한 고려의 학자들이 논평을 하는 거야. 자, 춘추 시대에 거복이 노나라로 도망하여 오니 계문자가 이르기를 자기 임금에게 예를 차리는 자를 보면 임금을 섬기는 것이 마치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듯이 섬기며 자기 임금에게 예의가 없는 자를 보면 마치 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다. 거복을 보니 착한 일에 뜻을 두지 않고 흉한 짓만 하고 있으며 이에 때문에 버린다라고 하였다. 지금 길선도, 이것이 방금까지 한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고 이것이 이번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신라에서 온 길선도 흉악한 사람인데 백제왕이 받아들여 숨겨 주었으니 이것은 도적을 숨겨두고 주고 장물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웃나라와 평화를 잃고 백성들을 난리에 빠지게 하였으니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평하고 있어. 임금님 39번째 서기 166년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드디어 초고 임금님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다음 임금님이 초고왕이에요. 초고왕은 계류왕의 아들이다. 계류왕 39년에 임금님의 자리를 이었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167년 가을 7월 병사를 몰래 보내어 신라 서쪽의 두 성을 습격하여 남녀 1천을 사로잡아 왔다. 자, 아까 사관이 평했잖아. 신라에서 반역으로 도망쳐온 자를 백제왕은 돌려주지 않았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한 건데 바로 이렇게 두 나라, 신라와 백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그 다음 달 8월 신라왕이 일길찬 흥선에게 병사 2만을 거느리고 백제 동쪽 여러 성을 침범케 하고 신라왕 또한 친히 정예병 8천을 거느리고 뒤를 이어 한수에 들이닥쳤다. 임금이 신라군의 수가 많아 대적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잡았던 사람들을 돌려주었다. 이때 신라의 임금님은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삼국사기 신라 본기 쪽을 보면 대략 아달라 임금님인 것 같아. 같아가 아니고 아달라 임금님이라고 적혀 있어. 자, 그래서 임금님 5번째 해, 즉 이런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임금님 5번째 서기 170년 봄 3월에는
이번에도 금은 병인일에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0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어.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좀 이 일식 기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백제봉기의 기록은 무슨 일이라는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186년 겨울 10월, 이 해에는 이 달에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가 쳤고 혜성이 서북쪽에서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대.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187년 여름 5월 서울 안의 우물과 한강물이 다 말랐다. 아주 크게 가물었던 것 같아.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188년 봄 2월 궁궐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내어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였다.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189년 여름 4월 초하루 병호일에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가을 7월 우리 군대가 구양에서 신라와 싸웠는데 졌대. 임금님 25번째 해 서기 190년 가을 8월 병사를 내어 신라 서쪽의 변경의 원산양을 습격하여 나아가 부곡성을 포위하였대. 신라 장군 구도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대항하였어. 우리 병사가 거짓으로 물러나니 구도가 와산까지 추격해왔어. 우리 병사가 반격해서 크게 이겼대. 임금님 26번째 해에 서기 191년. 저기 구도는 여기서의 구도는 신라 미추 임금님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야. 자, 그렇게 임금님 26번째 해 서기 191년에 가을 9월 치유기 성이 각성과 항성의 자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님 34번째 해 서기 199년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대. 또한 신라의 변경을 침범했대. 그리고 임금님 39번째 해 서기 204년에 그 해 가을 7월 병사를 내어 신라의 요고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성주 설부도 잡았어. 그러자 신라왕 내해가 노하여 이벌찬 이음을 장수로 삼아 육부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우리 백제의 사연성을 공격했대. 그 겨울 10월 혜성이 동정성에 나타났대. 임금님 40번째 해 서기 205년 가을 7월 태백은 금성을 말해 그 비너스 달을 침범하였대. 임금님 43번째 해 서기 208년 가을 메뚜기 떼가 발생하고 가물어서 곡식이 잘 익지 못하니 도둑이 많이 일어났다. 임금이 이를 잘 무마하여 가라앉혔대. 임금님 44번째 해
서기 209년 겨울 10월 커다란 바람에 나무가 뽑혔다. 임금님 45번째 서기 210년 봄 2월 적현과 사도 두 성을 쌓고 동부의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겨울 10월 말갈이 와서 사도성을 공격하다 이기지 못하자 성문만 불태우고 돌아갔다. 임금님 46번째 서기 211년 가을 8월 남쪽 지방에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쳐 백성이 굶주렸다. 겨울 11월 얼음이 얼지 않았다. 임금님 47번째 해 서기 212년 여름 6월 금음 경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48번째 해에는 서기 213년으로 그해 가을 7월 서부 사람 회회가 흰 사슴을 잡아서 바쳤다. 임금은 이를 상서로운 일이라 하여 곡식 100섬을 주었다. 임금님 49번째 해 서기 214년 가을 7월 명을 받은 북부 사람 진과가 병사 1천으로 말갈의 성문성을 빼앗았다. 겨울 10월에는 말갈의 날렘 기병이 침범하여 술천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